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전이 종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 독주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비영남 출신 총리 등 통합정부 구상을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 책임 총리를 지명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장비가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0억 달러짜리 사드에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말해 대선 전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비용은 미국 부담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담은 대북 정책 기조를 확정했습니다. 큰 틀의 대북 정책 기조로는 경제 제재 강화, 그리고 동맹국 및 영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양대 축으로 제시하며 대북 군사적 옵션을 열어놓되 후순위로 검토한다며 비핵화 전제로 대화의 문도 열어놨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3만 600명으로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월 기준으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였던 작년 40만 6,300명의 기록을 깨고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반면 고령화 추세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회와 정책 공약 등의 소식을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 현장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현장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스 현장은 취재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뉴스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현장성 강화 와이드 뉴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방송되는데, 저는 4월 24일 오후 12시 41분부터 12시 56분까지 15분 20초간 방송된 북한 내일 인민군 창건일 긴장 고조되는 한반도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날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출연해서 북한의 군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일촉즉발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김승재 진행자가 북한이 6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도발 전례를 봤을 때 북한은 주요 정치군사 기념일에 도발을 해왔다. 금년 같은 경우 정주년, 즉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김일성 생일 105주년, 창군 85주년이라 이를 계기로 북한이 내부 결속을 하고 김정은의 지도력을 한껏 높이기 위해 도발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미국, 특히 중국이 이전과는 달리 압박 수위가 높기 때문에 김정은이 6차 핵실험,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라는 카드를 쓸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수준이 낮은 저강도 도발을 할지 지켜봐야겠다고 답합니다. 15분 20초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 북 군창건일 D-1 핵도발 긴장감 최고조, 북핵 기로의 한 주, 창군절 도발 여부 명운 가른다 등 23개의 자막을 내보내고 중국 환구 15의 사설을 그래픽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면서 또 신화통신
트럼프 시진핑 통화, 북한 문제 논의를 뉴스 속보로 내보내는 등 제작진은 프로그램에 많은 정성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의 해설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북핵 시설을 공격해도 제한적인 형태라면 중국의 군사 개입 않겠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밝힌 것에 대해 앵커가 그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북중 혈맹 관계는 군사 충돌 시 자동 개입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미, 중이 공조하면서 북중 혈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계산법과 판단은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강력하게 도발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면서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해설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중국이 대북 압박용으로 송유관 잠그는 문제 등 북한에 대한 실질적 조치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일본의 호위함들이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을 하고 중국의 공군 전폭기가 비상대기하는 등 북한의 6차 핵실험 추가 도발 억제에 따른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관련 대담 내용이 방송되어 시청자에게 군사, 외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굳이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북한 측의 주장에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지난 16일의 미사일 발사처럼 저강도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이 고비를 넘기면 중국이 나서서 현재 군사적 긴장 국면을 바꾸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 그리고 5월 9일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면 새로운 국면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전해졌더라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시켜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뉴스 현장을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라이브 투데이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라이브 투데이는 아침 시간대에 정보를 보다 빠르고 재밌게 전하는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뉴스를 표방하고 평일 8시부터 9시 25분까지 방송되는데 저는 24일 8시 56분부터 9시 3분까지 6분 25초 동안 방송된 첫 선관위 토론회 북인권 결의안 사드 홍 사퇴 공방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날은 연합뉴스TV 정치부에 이승국 기자가 출연해 대선을 보름 앞둔 23일 밤에 열린 대통령 후보들의 세 번째 토론회이자 선관위 주관 첫 번째 토론회를 둘러싼 후보자들의 공방을 요약해 전해주었습니다. 취재 기자는 첫째, 5명의 후보들이 모두 일어서서 토론을 하는 이른바 스탠딩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 둘째, 토론의 진행 양상에 대해서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많은 질문과 공세가 이어졌다는 등 각 후보 간의 공방 등을 요약 설명하고 정통 스트레이트 뉴스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취재 기자의 이러한 진행은 토론회를 마친 뒤에 각 후보자들의 소감, 5명의 후보들의 유세 일정 등의 소개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 경험 많고 내공 깊은 기자가 품격 있게 진행하는 심층 보도에 좋은 모범을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정면 충돌했다며 안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선대위 차원의 조직적인 네거티브 공세 의혹을 제기했고 문 후보는 이에 맞서 안 후보의 사드 배치 입장 번복 문제 등을 지적했다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TV 토론회 공방 영상을 삽입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제작진도 첫 선관위 주간 TV 토론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 문, 안, 네거티브, 사드 놓고 정면 충돌 등 6분 동안 11개의 자막을 준비해 아침 시간대에 바쁜 시청자들의 뉴스 수용과 화제 참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이승국 기자가 너무 스트레이트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한 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정치 분야의 전문성을 좀 더 보여주어 이번 TV 토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곁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게티라고 한다면 이승국 기자가 약간 불안정한 자세로 앉아 방송했는데 시청자들의 눈에는 조금 거슬렸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들은 자기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모니터해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박지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살펴봤습니까? 네, 저는 클릭 베스트 컷을 모니터했는데요. 클릭 베스트 컷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4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도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이슈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 방영한 클릭 베스트 컷은 대선 특집으로 준비됐는데요. 총 7가지 주제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선거 유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방송된 클릭 베스트 컷은 김민혜, 김종성 정치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선 특집인 만큼 정치부 기자들이 나와 전문성을 더한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주제는 후보에 쏠린 눈이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휴대전화를 높이 든 채 어딘가를 미소를 지으며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은 선거 유세 현장이었는데요. 지지자들에게 아이돌급 인기를 얻는 게 대선판의 새로운 문화라는 말이 공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연예인급 인기를 한 번에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로 달라진 생활 풍경, 이 대선판의 새로운 문화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는데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을 볼 수 있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신호등인가요? 였습니다. 각 정당을 대표하는 색의 티를 입고 있는 선거 운동원들의 모음 사진이었는데요. 여러 색이 모여 있으니 제목 그대로 신호등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거 운동원들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후보 못지않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유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모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 사진의 제목은 이렇게 많아요였습니다. 거리에 선거 포스터 벽보가 쭉 늘어져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역대 선거 중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된 만큼 선거 포스터 길이도 정말 길어 보였습니다. 공식 포스터의 너비는 52cm라고 하는데요. 포스터를 쭉 늘어놓기 위해서는 약 8에서 9m의 공간이 필요하고 투표용지는 역대 최장으로 28.5cm라는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투표용지도 정말 길다고 하는데요. 28.5cm, 역대 최대 길이인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려면 이름을 꼭 확인해보고 그리고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진의 주제는 체험 혹은 코스프레였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들이 특정 지역을 방문해 특별한 역할을 체험해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재인 후보가 야구 선수로 변신한 모습이었는데요. 호남을 대표하는 해태 타이거즈의 빨간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호남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가 군복을 입고 사격 교육을 받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이는 안보를 중요시하는 보수를 겨냥한 체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승민 후보의 일일 교사 체험 사진이었습니다. 김포 하성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교육과 직업 교육에 관한 수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유 후보의 출신에 맞는 모습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상정 후보가 우체국 직원 체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구로공단에 취직한 경험이 있는 그녀가 노동계 표심을 다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마다 저마다의 활동으로 표심을 얻고 있는데요. 체험한 것들이 단순히 코스프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기를 바라봅니다. 다섯 번째 사진의 주제는 눈에 띄는 소품이었는데요. 먼저 홍준표 후보의 발언에서 슬로건까지로 발전한 세탁기의 사진이었습니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TV 토론회 당시 그 세탁기는 삼성 세탁기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달리 사진 속 세탁기는 타 브랜드 상품이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후보가 복면을 쓴 사진이었는데요. 음악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가수의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로만 평가하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도 선입견 없이 오로지 정책으로만 선출하자는 의미에서 복면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복면 대선은 불가능하겠지만 국민들이 각 후보들의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의 주제는 아이와 후보였습니다. 대선 때 꼭 등장하는 사진이 아이와 함께 있는 후보들의 모습인데요. 이번 대선 역시도 여러 장소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대선 후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인 만큼 방송에서 각 후보들의 육아 관련 정책들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의 주제는 든든한 지원군들이었습니다. 각 대선 후보들의 공동선대위원장 및 상임선대위원장들의 활동 사진이었는데요. 후보들 못지않게 열심히 활동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이 정말 든든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문재인 후보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박영선 의원이 삼고초력 끝에 문 후보 선대위에 선거운동 하루 전 합류했다는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후보들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이번에 클릭베스트 컷을 보면서 대선 후보들의 열띤 유세 현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박지연 학생은 어떤 사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네, 저는 대선 후보들이 특별한 역할을 체험해보는 사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들이 얻고자 하는 표심에 따라 체험하는 활동이 다른 것이 흥미로웠고 이렇게 후보들의 선거 유세 활동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또 후보들이 체험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릭베스트 컷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회 이제 한 차례 남겨둔 가운데 각 후보 캠프에선 마지막 남은 TV토론회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TV토론회에선 원고 없이 진행한 스탠딩 방식의 토론회 등이 진행되면서 유권자 입장에선 종전에 볼 수 없는 형태의 후보자 검증이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그동안 있었던 대선 후보의 TV토론회와 관련해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9대 대선 후보 TV토론회 이제 마지막 한 차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 TV토론회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대선 후보 TV 토론회 열기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TV 토론회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나뉘어져서 이제 3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사회 분야 마지막 토론회만 남아 있습니다. 또 방송사가 주관하는 TV 토론회도 3회 마무리가 됐는데요. SBS 토론회를 시작으로 첫 스탠딩 토론이었던 KBS 토론회, 그리고 무려 170분 동안 원탁 토론을 펼쳤지만 그래도 시간이 아쉬웠던 JTBC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급박하게 치러지는 선거이기인데다 특히 유례없는 다자 구도 속에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토론회가 지지율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죠. 그래서 토론회에 거는 기대와 관심도 컸습니다. 네. 하지만 네거티브 설전만 난무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검증으로는 이어지지 못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여전히 많다라는 평가입니다. 동아일보는 후보의 말뿐만 아니라 손짓과 몸짓 등 그 비언어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토론이었다. 하지만 그 유력한 두 후보의 양자 대결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다양한 토론 방식이 유권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는 했지만 그 후보들이 제시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달라서 유권자들이 오도할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의 토론회를 다 이제 지켜봤는데요. 네네.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는 합니다만 또 어쨌거나 이게 즉문즉답 상황에서 그 후보들이 어떤 타인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토론의 압박을 견뎌내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됨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지 않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또 TV 토론을 주관하는 곳의 규칙에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유불리가 엇갈리는 등 시청자들의 관심도도 상당히 높았는데요. 언론들은 이번 TV 토론회 규칙 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대선 사상 최초의 스탠딩 토론과 또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 방식 등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충분히 끌었고 또 높은 시청률이 말해주듯이 흥행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각 후보의 정책 철학이라던가 미래의 비전을 듣고 싶었던 유권자의 기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주제와 관계없는 질이나 또 민망한 감정 싸움, 네거티브 공방으로 시간이 좀 허비되는 상황이 빈번했었죠. 우선 첫 TV 토론이었던 SBS 토론회 이후에 언론에서는 개선 과제를 남긴 첫 토론이었다. 보다 치열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총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인당 18분으로 후보의 자질을 어떻게 알겠나라고 이 사설을 썼고, 한겨레 신문도 깊이와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제 아쉬웠던 첫 토론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2차 TV 토론이었던 KBS 토론은 이제 생방송 스탠딩 토론으로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요. 형식의 의미는 퇴색되고 결국 주적 논란 청문회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북을 주적이라 말 못하고 얼버무리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일제히 비판한 반면에 한겨레 신문은 퇴행적 주적 논란에 빛바랜 토론이었다라고 평가했고, 경향신문도 폐기된 주적론을 들고 나온 냉전 보수와 이에 편승한 안철수라고 혹평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첫 번째 토론인 3차 TV 토론회에는 높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돼지 흥분제, MB 아바타 이런 낯뜨거운 말싸움이 이제 화제에 오르기도 했었죠. 조선일보는 국민을 부끄럽게 한 역대 최악의 대선 토론이라고 평가했고, 중앙일보는 토론회를 코미디 프로그램인 이제 봉숭아 학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헐뜯기 경쟁을 하려면 토론을 그만두라고 이제 사설을 썼고, 국민일보도 수준 이하의 토론이었다면서 후보들의 각성이 절실하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네. 토론의 형식명에 있어서 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선 이 스탠딩 토론은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서 준비된 원고 없이 현장에서 질문을 받고 또 답하고 또 다음 질문을 이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인물 검증, 정책 검증을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죠. 하지만 시간 총량만 주고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을 하도록 열어놓는 방식은 두 사람이 이제 양자 토론으로 격론을 벌일 때 적합한 토론
토론 방식입니다. 5명이 다자 토론을 할 경우에 산만한 토론이 되기 십상이죠. 특히 선두 주제의 경우에 당연히 집중 포화를 맞게 되고 또 다른 주자는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제기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사회자의 단조로운 역할도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주로 이제 시간을 재거나 토론의 규칙을 상기시키는 데 머물렀습니다. 후보들도 이런 토론에 익숙하지 이제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자가 좀 더 논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의 묘를 살릴 수 있는 토론이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작년 말에 치러진 미국의 대선 후보 TV토론회와 우리의 TV토론회 비교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TV토론회가 개선돼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전통적인 양당제 국가죠. 미국의 TV 토론회를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엇갈리게 마주보고 서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1차와 3차 토론회는 각각 2분씩 먼저 발언을 하고 원고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주고받는 굉장히 긴장감 있는 스탠딩 토론이 펼쳐집니다. 네네. 또 2차 토론에서는 청중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하는데 부동층 유권자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고 또 후보들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회자도 웬만해서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번 대선 토론회는 미국의 TV 토론 형식을 많이 빌려와서 다양한 시도를 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탠딩 방식이라던가 또 토론회별로 한정된 주제를 줘서 후보자들을 좀 더 꼼꼼하게 검증하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이제 형식만 빌려왔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좀 부실한 토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 TV 토론회는 주로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오고 가는 반면에 우리의 토론은 정치 공방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은 상대 후보에 대한 배려나 경청 없이 흠집 내기로 일관한 토론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태도는 정치 불신과 또 무관심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또 대부분 언론들에서는 이제 후보자가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하면서 진위 여부 또 적절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언론의 후속 보도가 또 다른 해석을 낳으면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TV토론회 이후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 그리고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 선거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워낙 짧은 선거 기간이라는 점을 이제 악용해서 마타도 즉 상대 후보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퍼뜨릴 수 있고요. 또 TV 토론이 강조되다 보면 자칫 이미지 선거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팩트를 체크해서 진실을 알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공방의 진위를 알아보고 누가 적절했는지 평가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궤도적인 역할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언론의 후속 보도를 보면 확인되지 않은 토론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시 보도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이제 각인시키거나 또 해석에 있어서도 정파적인 저널리즘으로 흐르는 그런 양상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토론회 이후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역시 양자, 다자간 구도에서의 어떤 지지율 수치만 전하는 데 그쳤는데요. 보다 좀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각 후보들이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체크할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야 후보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네거티브에 집중하지 않고 책임 있는 비전과 현실적인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 TV 토론회 관련 보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 본회의 토론을 예고합니다. 후보자 중앙선거방송국 장관 방송이야기 인권이라는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